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배형욱입니다. 여러분들께 최희준 교수님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최희준 교수님은 서울대 공과대를 졸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쳐 켄터키 대학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포항공대와 카이스트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 수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초창기에는 현미문 방정식의 정식성 문제 연구를 주력하였고, 특히 필라플라시안 방정식과 obstacle problems의 정직성에 중요한 결과를 얻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유체역학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나비오-스톡스 방정식 해의 정직성 및 강의의 존재 현재까지 최고의 결과를 생산하여 많은 인용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수학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여 수학을 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90년 초부터 한국과 일본의 현미문 방정식 교류 학회를 주도하여 한국의 현미문 방정식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켄터키 대학에서 아너더 앨럼니로 선정되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등 그간 학술적 업적이 인정되어 작년에 대한수학회와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최 교수님의 강연 Leading to the Mathematical Fluid Mechanics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수학자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발표 주제가 좀 첨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적인 이런 분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 남아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해결이 우리 인류의 발전과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인류의 인식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들이란 것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이 유체와 기체와 고체 같은 이런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수학 문제라는 것은 단지 수학의 그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 파생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먼저 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체가 이렇게 그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8세기 초엽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유체가 뭐고 공기가 뭐고 이에 대한 그 뚜렷한 개념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 들어서 유체가 모든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인식을 함으로써 그러면 이 유체의 움직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체에 대한 그 움직임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가 빠졌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래로부터 쭉 연구되어 왔던 이런 인식론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전체 유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의 발전사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대 그 수학계, 특히 뭐 해석학이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그런 물리 쪽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지금 현재 부닥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체를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겠지만은 1몰에 들어있는 게 보통 그 10의 23성 내지 24성계 정도의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설명이 되겠는데요. 기타 또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의 32성계 정도의 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우주를 또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10의 11성계 정도의 스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성운의 움직임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유체역학으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체의 경우에는 입자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힘 조절이, 힘 관계가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들과의 힘의 힘 관계는 실제적으로 미케니컬리 부딪혀서 일어나는 콜리전 현상과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 의한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운동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형태도 유체 방정식을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그 유체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수학적으로 처음으로 디파인을 한 분이 힐버트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힐버트가 이제 2000년도 파리 ICM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2000년대 그 당시에 기하를 갖다가 우리가 공리화하는데 성공을 한 그런 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파리 ICM에서 힐버트가 이제 그 제기한 100가지 문제가 있죠. 100가지 문제 중에 그 6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은 그 확률과 지금 미케닉스를 공리화하라 하는, 공리적으로 해서 끄집어내보는 보라, 이런 것이 이제 힐버트가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볼츠만이 열과 유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볼츠만 방정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 볼츠만 방정식이, 볼츠만 이제 본인 자신은 자기가 제안한 그 방정식 때문에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해서 아주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뭐 그 2000년, 그 1900년도에 들어가서는 볼츠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자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힐버트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유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는 이같이 특기비라서 이게 두 가지 스텝이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입자 개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상호작용에 의한 방정식, 그거는 보통 기본 물리에서 설명하는 해밀토니언 미케닉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해밀토니언 미케닉스는 기본적으로 그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 사이에서의 어떤 컨저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이 되는 그런 해밀토니언을 디파인을 해서 해밀토니언이 파티클 개개인의 모션을 설명하는 다이나믹한 시스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언 다이나믹스에서 그 입자의 모션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입자가 만약에 굉장히 많아진다면, 지금처럼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많은 입자가 되면은 입자 개개인의 움직임보다는 이 전체의 입자가 모여 있는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러니까 콜렉티브한 이런 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콜렉티브한 모션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몰레큘들 개개인의 입자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1800년대의 중후반부터 해서 이제 그런 그 학자들이나 과학자나 수학자들 사이에 이제 큰 그 문제가 있었죠. 이제 뭐 그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메소스케일에 해당되는 키네틱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1700년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입자 모션을 매커로하게 설명하는 뭐 스톡스 방정식이라든지 네비어 스톡스 방정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일러 방정식 같은 것들이 어떤 형태는 우리가 유체의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처럼 해밀토니언 다이나믹스와 그 볼츠만 방정식이라나 볼라소프 이런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는 키네틱 방정식, 그 다음에 네비어 스톡스나 오일러나 스톡스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방정식, 이것들 사이의 모션을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철학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볼츠만은 이 입자들의 분포를 어떻든 확률이라든지 혹은 입자의 분포 밀도 함수로 이걸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자의 밀도 함수에서 우리가 어떤 그것을 설명하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볼츠만이 생각한 것은 그 몰레큘러 카오스라는 의샴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볼츠만의 그 스토스 짤렌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어셈션인데, 그 어셈션이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몰레큘러 카오스를 우리가 해밀턴이 미케닉스에서 키네틱스로 올라오는 이 몰레큘러 카오스를 아직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뭐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는 증명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밀턴의 미케닉스에서 입자 개개인의 모션에서 키네틱스로 올라온 이 과정에 역사적인 그 진보가 있었는데, 그 진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맨 먼저 입자 개개인의 그 몰레큘들에서 기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1867년도에 입자들의 분포는 지금처럼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다, 노멀 분포라는 이런 가설을 세워서 그 가스 다이내믹스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해서 1867년도에 이제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볼츠만이 그 논문을 읽어보고는 그것은 너무나도 크루드한 설명이니까 좀 더 리파인되어 있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볼츠만이 쓴 논문이 그 나니킬루미늄 서모다이내믹스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으로서 거기에서 그 엔트로피라는 그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게 해밀턴의 미케닉스에서 그 키네틱스로 올라온 이 과정을 그 몰레큘러 카오스라는 가설 하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하고 이 볼츠만 방정식을 드라이브를 했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볼츠만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식 자체가 이리버스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자의 모션 같은 것은 뭐 A라는 시간에서 출발해서 B라는 시간까지 갈 동안에 시간을 떼고도로 시키면 원래 모션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볼츠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리버스블한 이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볼츠만이 제시한 이 시오렘을 우리가 H 시오렘이라고 부르는데, 볼츠만의 H 시오렘이 그 당시 학계에서 이제 상당한 비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볼츠만 자신은 뭐 그 굉장히 불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뒤에 열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더 이해를 하면서, 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리버스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래서 열에 대한 개념과, 그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하면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열은 뭐고, 입자는 뭐고, 이런 과정을 따져보시면은, 우리가 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몰레큘들의 스몰한 인터널 바이브레이션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열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볼츠만 방정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볼츠만 방정식에서 그 해밀턴의 미케닉스에서 볼츠만 방정식을 디라이브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카학의 프로그램이 또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카학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카학이라는 분은 이제 거의 물리학자인데, 카학은 뭐 입자들의 모임의 그 움직임을 굉장히 프로버빌리스틱하게 설명해서 그 프로버빌리스틱하게 이게 스토캐스틱하게 그 방정식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그러면 키네틱스에서 하이드로다이나믹스까지 올라올 때, 예를 들면 이제 볼츠만이라든지 블라소프 방정식, 루이빌 방정식 같은 이런 키네틱 방정식, 그 메소 스케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매크로 스케일에 해당되는 네비어 스톡스케이션 방정식까지 올라오는 그 수학적인 그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34년도에 앤스콕과 체프만이 쓴 굉장히 유명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앤스콕과 체프만 쓴 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20세기에서 책을 한 권만 남겨라 하면은 앤스콕과 체프만이 쓴 저 책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저 책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데, 물론 뭐 이 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프랑스 스쿨에서 이제 뭐 콜스라든지 세인 레몬, 그다음에 그 디페르나, 그다음에 피엘 리옹스 등등에서 이제 그 키네틱스에서 볼츠만으로 올라온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굉장히 큰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디라이브 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디라이브가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네비어 스톡스나 오일러 방정식에서 굉장히 스무스한 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트롱 솔루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키네틱스에서 하이드로다이나믹 이퀘이션을 올라온 이 과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리그러스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문제로 부딪히는 것은 네비어 스톡스나 오일러 이퀘이션에 스트롱 솔루션이 글로벌 에그지스턴스가 우리가 증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서로 간의 연관에 대해서 섞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역사적인 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1400년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굉장히 막 복잡하게 해놓죠. 이게 그 토볼렌자라 이래가지고 그 이태리에 있는 다리 밑에 있는 물의 흐름을 보면서 그 다빈치가 이미 유체의 그 터블런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500년 전, 뭐 그 600년 전에 그 다빈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될 딱 문제 하나만 뽑으라면은 제 생각은 AI보다는 터블런스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동의 안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터블런스에 대한 것은 이미 600년, 뭐 5, 600년 전부터 고민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오일러는 오일러 방정식을 그 창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톡스는 스톡스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비어, 맥스웰, 이제 볼츠만 이렇게 있죠. 볼츠만 보면은 이 사진상으로도 이미 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네비어 스톡스 캐신의 존재를 증명한 장 르레이가 있고 콜모그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 터블런스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가설을 처음으로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터블런스가 어떻게 되면 보텍스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리그러스한 그 파운데이션을 처음에 설명하자고 제공을 한 분이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뭐 어떤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콜모그로프의 이 설명이 뭐 지금 현재 그 터블런스 시어리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라디젠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시대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수학자였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볼츠만 그 리밋에 대해서 이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먼저 제가 생각에는 조금 이제 먼저 스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볼츠만이 그 F가 입자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F의 로그 F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은 일종의 인터널 에너지를 설명하는 혹은 복잡도를 설명하는 이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츠만이 이제 이 F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F라는 것은 입자가 첫 번째 집합 X1이라는 입자부터 XN이라는 N개의 입자가 있다면은 이제 입자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속도에 대한 양들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페이스 공간에 디파인이 되어 있는 분포 함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퍼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그 분포 함수가 각각의 파티클들 사이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F의 X1, B1, X2, B2 이걸 갖다가 각각의 다른 probability distribution, independent라는 것은 probability joint distribution 펑션이 각각의 마지널들의 프로덕트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식이 디라이브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H가 이제 우리가 디파인 하고는 해밀토니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네틱 에너지의 부분이 되고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고요. 이것은 서로 인터랙션에서 되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은 이제 이와 같은 보통 그 파티클 트라젝터리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파티클 트라젝터리니까 속도라는 것은 해밀토니안의 그 B에 대한 미분이고 그 모멘트
포스랄까, 악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미분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서 각각의 페이스 공간상의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해밀토니안 알므로서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기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요거를 입자의 분포에다가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류빌 방정식을 그 디스트리뷰션에 따른 이제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류빌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류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리버스블 합니다. 이게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앞으로 갔다가 역으로 돌면 제자리를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입자 각각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관심사는 이 캐피탈 N을 만약에 푸싱 투 더 인피니티에서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얻어지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해밀토니안에서 키네틱 올라오는 그 키네틱 리밋이 되겠죠. 골조만 그라드 리밋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리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츠만의 한 그 몰레큘러 카우스를 의심을 하면은 볼츠만 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디라이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 리버스블 한가 보면은 그 시간 t점과 출발점 사이에서 이게 제이코비안 이렇게 페이스 공간상의 볼륨 체인지를 보시면은 그 자코비안의 타임 데리베티브가 상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이라는 것은 자코비안이 처음에서 가지고 있던 볼륨이 프리즈브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매핑이 원투한 온투라는 그 가설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볼륨이 프리저빙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리버서블 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류빌 방정식 같으면은. 그러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몰레큘러 카우스를 가설을 하면은 FN이 F1의 첫 번째 파티클에 대한 분포, 두 번째 파티클에 대한 분포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누어지는 몰레큘러 카우스를 가정을 하면은 얻어질 수 있는 방정식이 요 같은 볼츠만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방정식이 이제 뭐 구체적인 형태는 뭐 제가 이제 이게 그 커널들이 뭐 그 보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커널을 아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있는 그 콜럼 포텐셜의 경우에 들어서 이것이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정식이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입자들을 갖다가 스토캐스틱이나 확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처음에 한 분이 이제 50년대에 이제 카학이 되겠습니다. 물리학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카학이 이제 한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너무나 뭐 저한테 가슴이 와닿아서 이제 여기 한마디를 써놨습니다. 이제 카학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서 수학자나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서 두 가지의 그 과제가 있다. 하나는 이해하는 것이다. understanding. 두 번째는 프루브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카학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증명은 못하지만은 이해는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증명 못하지만 이해하는 그 논문을 이제 써서 뭐 그래서 물리학 논문들은 대부분 좀 짧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수학 논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쓰는데 이해는 못하면서 증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증명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카학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카학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 그게 이제 지금 네비어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우리는 증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네비어스 이야기하면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 증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는 건지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지 둘 다 못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학이 제안한 것은 입자들 사이의 모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벌어지는 충돌에서 일어나는 자체를 갖다가 어떤 랜덤한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서 모션을 정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입자들의 분포를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게 일종의 어떤 트랜스포터랄까 그 세마이 그룹의 그 오퍼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FN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제너레이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카오스를 디파인을 하면은 이제 이 식이 얻어지는데 뭐 이와 같은 식으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1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한 마지날이고요. F2는 입자 2개까지의 마지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 2개의 마지날에 그 파티클 사이 인디펜던스를 정의를 하면은 요 같은 어떤 민 리밋이 생기는데 뭐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그 민 필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필드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개개인의 입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어렵고 이러니까 개개인의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입자가 받는 힘은 모든 점에서 통계적으로 평균값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민이죠. 입자가 받는 힘 자체는 민이라는 의미에서 민필드라고 우리가 개념을 붙입니다. 그래서 민필드라는 방정식으로서 입자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민필드 방정식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식들이 디라이브가 물리 현상에 따라서 이제 디라이브가 되겠죠. 이제 볼츠만 방정식도 그런 형태로서 디라이브를 해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 리밋을 우리가 이제 리거러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입자가 초창기에 앉아있는 위치는 이와 같은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입자가 앉아있는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조금 전에 쓴 요 분포, 민필드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볼츠만 방정식을 디라이브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뭐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도브루신이 증명한 것이 이제 그 바스스타인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이제 다이내믹 시스템에 나오는 이제 바스스타인 매트릭입니다. 바스스타인 매트릭스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뭐 감소한다 이런 증명도 하고 해서 그게 이제 최근에 70년대, 80년대에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반부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키네틱 리밋에 대한 그 볼츠만 그라드 리밋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메소스케일인 볼츠만 방정식이나 이게 블라소프 방정식에서 네베 스톡스나 오일러 방정식을 어떻게 증명이 리그러스하게 증명하게 되겠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이게 누센 넘버라든지 민 프리페스라든지 마흐 넘버라든지 이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스케일과 관련된 콘스탄트입니다. 자, 민 프리페스라는 것은 뭐 입자가 충돌이 일어나고 다음 충돌까지 움직일 그 평균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누센 넘버라는 것은 전체 그 레퍼런스 스케일 랑스의 비헤이비 그 거리나 이런 것에 비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 이제 마크 넘버는 뭐 스피드 오브 사운드와 레퍼런스 벨로시티의 이제 그 비율이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누센 넘버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마크 넘버는 1로 고정을 하고, 이때 얻어질 수 있는 방정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오일러나 컴프레시블 레벨 스톡스케이션 혹은 인컴프레시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볼츠만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리노멀라이즈드 L1 솔루션을 증명을 한 것이 이제 리옹스하고 디페르나가 그걸 증명을 했는데, 이 결과는 이제 리옹이 이제 그 필즈상을 받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그지스트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리 그 네이비 스톡스케이션 스트롱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 리밋을 그 볼츠만 방정식이 그 리밋으로 간다는 그 증명 자체는 뭐 그 뒤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콜리전 커널들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걸 증명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렌치 스쿨에서 이제 쭉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저도 이제 기조 강연이지만 제가 한 것도 이제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것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게 이제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돼 가지고 황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파티클이 있는데, A라는 파티클을 말씀드리면 이게 공기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라는 것은 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이나 북경 지역에서 넘어오는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는 이제 이런 미세 입자들인데, 그 미세 입자들을 설명하는 그 방정식, 그 방정식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정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미세 입자의 분포나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예측도 하고 어떤 정책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정식이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방정식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철수 씨도 보면은 미세먼지 문제는 안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내가 물론 안철수 씨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방정식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현재 대선 전국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씨도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보를 냈는데 지금 저도 이제 문재인 씨도 있고 하지만은 하여튼 미세먼지는 우리가 모든 수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세 문제들이나 입자들의 충돌에서 이게 매스들인데 공기 입자와 미세먼지 입자들 사이의 매스의 레이쇼에서 제가 방정식을 쭉 디라이브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방정식이 얻어지더라는 거죠. 공기는 이와 같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동장 방정식, 컴프레시블 레이비어스톡스 캐셔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기 미세 입자는 공기의 영향에 받는 어떤 이런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정식을 좀 복잡하게 보이죠. 이제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디라이브를 해서 이 방정식을 국가에서 좀 채택을 해주면은 뭐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퍼블리시가 됐고 여러 가지 사이트도 되고 해서 여러분이 믿으셔도 괜찮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비어스톡스 캐션에 여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쓴 것은 그 입자의 덴시티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컴프레시블 네비어스톡스 캐션을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입자가 물과 같이 이게 압축이 되지 않는 이런 입자는 설명하는 방정식은 우리가 그 스케일에서는 incompressible Navier-Stokes 캐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incompressible Navier-Stokes 캐션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을 부르는 것은 내가 레이놀즈 넘버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이라든지 우리 동해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는 레이놀즈 넘버를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게 비스코스 텀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걸 가는 방정식이 이제 인컴프레시블 오일러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 U라고 해놓은 것은 입자가 볼륨이 프리저브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플락스만큼 나가는 플락스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다이버전스 0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캘큘러스 가리키다 보면은 인풋 플락스하고 나오는 플락스하고 그 스톡스 theorem에서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굉장히 로컬라이즈 한 것이 다이버전스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이그지스턴스는 이미 1934년 거의 8, 90년 전에 이제 이것을 증명이 됐는데 아직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유니크니스와 스무스니스가 아직 증명이 안 됐죠. 그래서 스무스니스가 증명이 돼야지 조금 전에 한 키네틱에서 네비어스톡스 하이드로다이나믹 리밋까지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증명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이 역할은 이제 순수히 수학자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이 문제에 도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4월인가에서 보니까 UCLA에 갔는데 또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카운트 이점플을 또 만들려는 이런 그룹도 있고 또 타오 같은 친구는 이거 카운트 이점플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딱 보니까 그 방정식을 모디파이를 해서 만들어서 증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 원래 문제를 푼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카운트 이점플을 가는 쪽, 증명하는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롱 솔루션이 존재만 혹시 밝힐 수만 있으면은 유니크니스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스트롱 위크 유니크니스라는 미분 방정식의 다이나미컬 인피니트 다이나미컬 시스템 시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니크니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트롱 솔루션을 컨스트럭션 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는 카운트 이점플을 설명하는 이제 그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니셜 데이터가 스몰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스몰한 이니셜 데이터에는 글로벌한 레귤라리티가 증명이 되면서 유니크니스도 홀력 성립이 되고 증명이 되더라. 그 다음에 스무스한 이니셜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유니크니스와 스트롱 솔루션이 증명이 되더라. 이것이 이제 스트롱 위크 유니크 알려져 있는 결과입니다. 이제 입실론 레귤러리티 관점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미니마 서페이스라든지 뭐 미니마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이탈리안 있는 그 더조지가 이제 미니마 서페이스에 이제 7차원까지 그 싱글러스 했죠. 그 다음에 뭐 센이라든지 해서 하모니 맨, 뭐 히트 플로이에서 뭐 싱글러 세시 디멘전을 했고, 이제 일립틱하고 파라볼릭 시스템에 대해서 입실론 레귤라리티 시리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네비의 스톡스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입실론 레귤라리티 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로컬 에너지가 충분히 적다면은 그 지점에서는 벨로시티도 바운드되고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에너지가 콘센트레이션이 되는 짐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콘센트레이션 되는 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콘센트레이션이 생기는 점들의 디멘전은 하우스홀 오브 디멘전이 스트릭트리 1보다 적고 뭐 어떤 형태의 인프로브가 있고 또 최근에 뭐 내하고 이제 같이 고학을 하고 있는 양민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민코스키 디멘전의 거의 옵티멀 솔루션을 지금까지는 가장 앞선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룹에서는 그 싱글러 셋의 디멘전을 지금 찾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그 더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시브 레비어 스톡스케이션도 출발해야 되는데 컴프레시브 레비어 스톡스케이션 경우에는 그 유로피안 스쿨의 주중에서 움직였는데 스몰 데이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레귤라리티가 있고 또 스무스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쇼타임 때문에 스무스 니츠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자펜 스쿨, 뭐 니시다 등등에 의한 자펜 스쿨에서도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한 시간에서는 이 스무스한 해가 레귤라리티가 깨어진다는 이런 카운트 example도 있습니다. 그러나 윅 솔루션의 글로벌 이그지스턴스는 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하신 인컴프레시블 레비어 스톡스케이션은 이제 다른 질문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볼트만에서 키네틱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인컴프레시블 오일 리케이션이 이제 될 수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지우다 보니까 욕을 못 지어서 그냥 예, 이게 요 오일 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질문이 이니셜 데이터가 스몰할 때 이거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 하는데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하고 에너지가 그 프리저브가 되는 이런 해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터블런스와 관계되어 있는 그 물리학자가 한 가설이 있습니다. 그 온사그 컨젝처라고 부르는데 이게 벨로시티가 만약에 홀드 레귤러한데 홀드 레귤러리티가 3분의 1보다 크면은 유니크한 해가 있으면서 에너지가 프리저브가 된다. 그러나 3분의 1보다 적으면은 이 에너지 프리저빙이 깨질 거라는 것이 이제 그 온사그가 한 그 컨젝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어퍼머티브한 그 답이 최근에 한 10년 안에 한 7, 8년 전에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말씀을 드리면 그 주종한 사람이 그 덜라리스라는 그 이탈리안 수학자하고 헝가리 수학자 그 제키 레이디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콘벡스 인테그레이션을 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그라스맨 나 이제 지오메트가 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종이가 있으면은 종이가 쫙 줄여서 여러분이 입실론 볼 안에 종이를 갖다가 구겨 넣을 수 있으면은 종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 매트릭이 프리즈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면 매트릭이 이 립스 매니폴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리가 이렇게 프리즈브가 되는데 그러나 C1 서페이스로 해서 이 종이를 갖다 입실론 서페이스 속에 밀어 넣으려면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C1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비유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내시. 예. 내시가 그 C1에 대해서 그걸 들어갈 수 있다, 인베딩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C1, 컨티뉴스 C1보다도 이제 C1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제 C1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걸 갖다가 종이를 구겨 넣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아이소메트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아이소메트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걸 이제 그 증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해서 델라리스하고 제킬리드에서 내 생각에는 이제 제킬레이디는 나이는 좀 많고 델라리스는 아주 젊으니까 아마 거의 필드 메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탈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가 프랑스면 뭐 100% 한데 이탈리안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영어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문제, 하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물이 흐르갈 때 사실 입자라는 개념이 네. 잘 보면 입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통 이야기할까? 입자를 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든지, 그 다음에 입자가 사실은 콜럼 포스 같으면 입자가 두 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까이 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자가 미치는 그 어떤 반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하전을 띤 입자가 있으면 다른 하전을 띤 입자가 전자가 뭐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이게 전자가 온다면은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아까 콜리전 커널이라서 제가 볼트만 방정식에 콜리전 커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콜리전 커널에서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 서로 그 어떤 에너지, 모멘텀 교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입자라는 게 나중에 불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자라고 우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솔리톤이나 뭐 지금 밑으로까지 가면 하지만은 우리는 뭐 그냥 하나의 공기 입자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뭐 퀀텀까지는 지금 이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루는 것은 지금 그 몰레큘 레벨에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매크로 레벨까지를 다루지 그 밑에 이제 퀀텀 레벨 밑에 내려가면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한 것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퀀텀에서 해밀턴 다이나믹스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질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밀토니안은 순순히 입자 개개인에서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썸을 해서 제가 해밀토니안을 디파인했지. 지금 퀀텀 미케닉스 입장에서 그 디파인한 그 해밀토니안 뭐 웨이브가 들어갔다든지 프리퀀시가 들어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토론은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